가연이 20번부터 맞아? 네. 넌 21번인가? 네. 20번 여기 답 띄워놨어. 자, 이 글의 핵심은 얘다. 어디였어? 그 위에는 단지 차라는 거에 차를 이제 먼저 언급해서 이 차가 구멍이 나 있고, 포러스라는 단어, 구멍이 있는. 그래서 그 차와 물이 잘 섞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impermeable. 이게 이제 침투할 수 없는, 흡수될 수 없는. 그래서 물이 차로 들어갈 수 없으면 우러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it won't work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work란 표현이 너가 차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티백이 작동하려면 구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 물과 차가 서로 접촉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비추어서 이제 비유친 거죠. 그래서 물과 차를 뭐로 비유했어? 물을 뭐 세상, 차를 뭐 인간, 혹은 뭐 나, 라는 존재. 이것은 이제 리더라고도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고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이제 리더죠. 그래서 리더들이 주변에 벽을 설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리더로서 너는 남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런 표현.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 모두 다 남들과 어떤 같이 협업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어떤 사회에 같이 합류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이 된 거다. 그래서 뭐라? 서로 어울리며 생존하지, 고립해서 생존 번영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한테 얘기하는 거죠. 됐어? 연결돼? 어? 넘길게. 몇 번? 20. 잠깐만. 자, 가연아. 너 21번. 질문 있어, 없어? 이해돼, 안 돼? 괜찮아? 네, 20번 괜찮아? 또 20. 그다음에 22번은 아니고 22번 안 들어가고 23번. 23번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에는 중요하다, 이거. 여기는 중요해요. 그럼 이제 세컨 퀘스천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퀘스천이 있죠. 1년에 $1000를 받겠니? 혹은 1100달러를 1년하고도 1개월 안에 받겠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 즉 얘는 12개월, 즉 13개월, 그리고 12개월로 물어봤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답을 했죠. 즉 13months를 기다려서 1100달러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wise choice라고 얘기한 게 뭐야? 13개월을 그냥 기다리겠다. 왜? 이자가 너한테 너가 4주 정도, 이제 extra few weeks 이제 4주겠죠. 4주를 더 기다림으로써 너가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이자를
갖다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즉 13개월을 기다려서 1100달러를 받겠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내용을 한번 끊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너는 오늘 1000달러를 받겠니? 혹은 한 달 이후에 1100달러를 받겠니? 그럼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 1000달러야, 이번에는. 앞에서는 1100달러를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1000달러를 받겠대요. This is amazing. 이것이 보다, 즉, 그, 대답이 다르죠? 1100달러에서 1100달러를 버리고, 100달러를 버리고, 1000달러를 당장 받겠다는 것이 놀랍다. 그래서 both cases라는 건 같은 13개월과 혹은 이제 1년, 1개월을 두고 똑같은 이제 1100달러를 제시했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 결국에 이 두 가지 상황 다 한 달만 기다리면 100달러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즉 13개월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답은 간단해. 이미 내가 12개월 기다렸어. 뭐 한 달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별표.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 얘기는 두 번째죠. 그 두 번째 중에서 왜 그러냐? 왜? 여기서부터 외우시는 게 좋아요. now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리게 한다. 이것을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한다. 별표죠, 별표.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은 뭐야? hyperbolic discount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yperbolic이 뭔가 이제 뭐 과장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그냥 이게 그 심리용어야, 이거 심리용어.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당장을 이 효용 가치를 높이 봐서 먼 부가가치를 절하하는 현상이 하이퍼 디스카운팅이다. 그러니까 당장의 가치가 높고 먼 가치는 가치가 떨어져. 이게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에요. 그래서 얘를 막 또 그 한 문장으로 줄여 쓴 게 얘죠. 얘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 15개짜리. 즉 보상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감정적인 이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감정적 이율이라는 것은 기대야, 혹은 신나는 거야, 혹은 내가 그 돈으로 당장 살 것을 당장 사고 즐길 것을 대한 흥분이 높아지는 거야. 당장 1000달러 생겨, 나 내일 백화점 가서 그거 나 받았던 거 사야지. 이런 게 그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즉 기대치가 상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in exchange for it, 그래서 얘가 그 감정적 이자와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을 포기하는 거죠. 감정 이자를 받고 난 지금 당장 누려야겠어. 그럼 앞으로 받을 것을 그냥 포기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당장에 있는 now의 가치를 더 높이 든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now의 가치를 더 중요시 든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술형 무조건 써보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inconsistent라는 표현이 이 단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100달러를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100달러 포기.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는 1100달러를 받겠다는 게 YG죠. 그건 일관성이 있는 거야. 당연히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여기서는 100달러를 포기한다. 그게 inconsistent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성적 행동과 판단이 안 맞는 거야. 왜? 나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당장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또 24번. 24번. 여기는 뭐 간단했었죠. 일단 문장 위치 잡으시고요. However. 여기에서부터 요 앞에까지는 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가 후천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이제 이 태어나고 초등학교쯤에 가서 결정된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틀렸다. 아니다. 언제 결정된다? 그래서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니다. 선천이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주제가 끝났고요. 주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search studies가 앞에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 실질적으로 아니다. 선천이더라 라고 하는 연구 발표를 발표했고 그 연구 속에서 어떻게 했어? 초음파를 검사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연구에서 어떻게 했어? 초음파를 봤더니 울트라사운드 이미지를 봤더니 그래서 이 울트라사운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발표됐다. 즉 뭐 오른손잡이의 움직임을 가진 아이들이 대략 10주 정도, 즉 이제 수정이 됐죠. 수정을 하고 10주가 돼서 오른손잡이에 대한 어떤 손잡이가 더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 72명의 아이들이 대략 그 80, 그러니까 즉 뭐라 그래? 72명 중에 아이들이 줄 중에 85% 이상이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 연구 안에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 또 초음파를 가서 봤더니 이거 다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왼손보다 이제 오른손 잡이가 85%가 더 있었어. 그래서 이런 수치가 그래서 지금 72명의 그 0.85%는 6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 넘버는 61.2명을 얘기하는 거야. 즉 85%는 61.2명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략 현재까지 들어와서 89.4%의 성인들이 아직까지도 오른손잡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실까지 들어왔죠. 다 근거다, 근거. 근거. 여기 동그라미 정도 좀 잘하시고 내용은 뭐 이게 다예요. 자, 넘겨. 25번. 이거는 안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만 체크 잘 해도 돼요. 네, 요거 체크만 잘 해도 돼. 네. 이거 해석해줘? 네. 여기 누구야? 소영아, 이거 체크해봐. 25번. 반만 체크하고 넘겨. 25번.
됐어? 이거 25분 넘겨도 돼? 체크. 넘길게요. 27번도 답만 체크하고 넘기세요. 실험에 뭐 안 나와. 내용 일지 모를지 정도. 얘도 답만 체크하시고 넘기시고. 29번. 잠깐만. 과연 29번 들어가? 아니죠? 20번 빼기. 30번. 컨버슬리가요. 지금 2개 나옵니다. 여기도 별표지. 여기 컨버슬리 하나 나오고, B에 컨버슬리가 또 나와. 여기 컨버슬리. 여기 주제는 간단했어요. 유가가 낮은 것이 이로운 게 많다. 더 이롭다. 유가가 높은 것보다 유가가 낮은 것이 일단 득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컨버슬리를, 이 첫 번째 컨버슬리를 기점으로 앞에 다 유가가 낮은 거예요. 유가 낮아. 그래서 유가가 낮았더니 이제 굿이지, 굿띵.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산 그 가격 비용도 낮고, 그런데 이제 그 생산 비용이 낮은 게 뭐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자동차 산업, 또 뭐 물류 산업.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득을 얻어. 뭐 때문에? 생산 비용이 이제 낮아진 것 때문에 득을 얻어요. 그럼 이런 효과가 자극을 해. 그거를 전체 그러니까 총 공급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이 성장에도 자극을 줘. 다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야. 좋은 말들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가가 반대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shrink, 또 뭐 contraction, 또 뭐 reduction, 이런 단어들. 얘가 감소란 뜻이다. 감소. 그러니까 이게 오일 생산의 감소 때문에, 감소가 있으면 유가가 상승하겠죠. 당연히 공급이 줄었어. 그러면 가격은 뛰어. 그럼 얘는 절대 좋은 뉴스가 안 돼. 단지 에너지 섹터, 말 그대로 기름 파는 곳 혹은 가스 파는 곳만 좋아. 여기 빼고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봤더니 여기서부터는 예시야. 여기서부터는 예야. 유가가 높았던 사례의 예시. 그래서 이제 역사의 상황을 봤더니, 예를 들어 어디 이제 미국이 나온 거야. 미국 경제에서 대략 10%의 contraction, 여기 이제 감소죠. shrink, 감소, 이런 단어.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10%가 올랐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분사 본문을 봅니다. 경제가, 무슨 내용이 중요한 거, 경제가 뭘 겪었어? 이 아웃풋이 slowed, 말 그대로 늦춰진 거죠. 대략 1% 정도 그 GDP 성장이 늦춰졌다. 나쁜 얘기. 이 얘기는 대략 15조 경제에 있어서 1,500달러가 손실이 있었다는 거다. 로스. 손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유가가 높았을 때 GDP 성장이 더딘 거죠. 성장이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또 컨버슬리는 뭐 반대로 마지막 거는 유가가 낮았더니 나쁜 게 없어. 나쁜 게 없었다 뜻입니다. 이제 never. 그래서 concern, 걱정, 우려. 그래서 유가가 낮았던 것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었었다. 그래서 공급에 여기는 excess 반대말 들어보면 오히려 공급에 과잉이 있었을 때는 걱정이 없다. 근데 shrink나 contraction 있었을 때는 우려가 있다. GDP가 낮아진다. 즉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많았다 여기는. 됐어? 이해돼? 그럼 31번. 31번. 잠깐만. 여기 들어가? 31번. 여기 해봐라. 31번. 안 해도 돼? 31번. 일어나. 지금 누구야? 윤신아, 일어나. 윤신아, 일어나. 자, 32번. 일어나. 지금 민혁이 너, 주무시라고 지금 시간 준 거 아닌데요. 32번. 32번. 자, 여기는 얘가 별표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과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친숙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썼냐? 유추를 썼다. 그래서 아날로지는 비슷한 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similarity라는 뜻이야. 유사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프라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 세상에서 용어들이 있죠. 물리적 세상들의 용어가 있어. 뭐 종이와 펜, 또 파일, 폴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얘가 물리적 세상이야. 물리적인 파일, 폴더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세상의 아이디어를 가상 세계에서도 이게 물론 이제 다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물론 이제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이 잡스가 이해했던 것은 그래도 중요한 거 물리적 세상과 가상의 세상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인 게 아날로지다. 그래서 적어도 가상과 비슷할 것이라고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잡스가 아날로지를 강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는 지금 가상세계의 용어들, 가상세계와 가상세계에 적용되는 현실 용어들. 그래서 컴퓨터 세상에서 종이를 우리가 문서, 다큐먼트라고 불러요. 그럼 이 다큐먼트가 어디로 들어가? 폴더로 들어가. 지금 이거는 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럼 이 폴더들이 어디에 저장이 돼? 데스크탑에 저장이 돼. 그래서 즉 예를 들어 다큐먼트, 폴더, 데스크라는 이것들이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단어가 되었다. 왜? 이 스티브 잡스가
이해를 했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막 패밀리 이런 단어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숙한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마지막 거 발표. 그래서 패러렐이 보다 유사점. 얘가 아날로지. 뭐 similarities.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또 unfamiliar라고 썼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거야.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 익숙한 용어를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뒤에는 familiar terms가 나옵니다. 여기는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다가 익숙한 단어를 적용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세상과 이 가상적인 세상이 분명하게 비슷해 보인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분명한, 얘도 서술형 써봐. 그래서 결국 뭐다? 가상세계의 물리적 그 유사 용어를 적용해서 썼다. 뭐 하려고? 가상세계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서 이 물리 유사 용어를 쓰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가상세계에. 그래서 중간에 얘가 주제입니다. 나중에. 또 33번. 여기서부터 가야 되죠. The problems부터 나옵니다. 이 The problem 전까지는 얘네들이 어떤 원래 그 생존해왔던 방식이 있었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 바닷가에서 부화가 되면 그 반짝이는 별과 달이 이 바다를 통해서 은은하게 비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갓 태어난 새끼들은 은은하게 비추는 별빛, 달빛을 향해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기화 본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얘네들의 생존 방식이었어. 그래서 수백 년 동안의 얘기가 이제 앞에 요 C까지, following부터 C까지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지. 자, 인간이 비치프론트, 즉 해변가에다가 집을 짓고 또 반짝이는 호텔들이 이 반대편에, 해안 반대편에 생겼다. The other side, 반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안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안 반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혼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밝은 쪽으로 다시 얘네들이 트래픽으로 향해 가는 거야. 교통이 많은 도로로 가버려. 그래서 이거를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어? 네, 셀프 디스트럭티브라고 한 거. 얘네들이 도로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로 가버린다. 이것이 셀프 디스트럭티브야. 도로로 가버리는 자기 파멸적인 이 바다 거북이들이 그럼 비이성적인가? 이거 레셔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것이 레셔널 했었어. 이건 레셔널, 여기까지는 레셔널이에요. 그런데 그 밝은 빛을 보고 뭐 도로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다. 얘네들은 지금 결국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게 됐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앞에 내용을 다시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한 행동이 조상 대대로 여기서는 그렇게 한 행동은 조상에게 있어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이었다. 네. 근데 하지만 마지막 거는 외우세요. However,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진화된 의사결정 작동 원리가 현대 불빛에 가려지고 있다. 15개. 얘네들은 이제 현대 불빛 때문에 뭐 혼돈을 겪는 거고 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 즉 현대 불빛 때문에 도로 위에 뛰어들게 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가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쪽이 중요한 부분이 많았다. 됐어? 또 넘길게요. 35번, 34번. 여러분,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거. Nothing is in the mind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혹은 요거를 봐도 돼. 예, 요거를 발표. 혹은 얘를 뭐 또 줄여 쓴 게 얘고요. 다 곳곳에 똑같은 내용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뇌가 직접 감각을 가질 수는 없어. 감각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감각기관을 통해서만이 네, 뇌가 감각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가 이제 뇌수술 환자의 예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내용을 이제 핵심 내용을 깔아놓은 거야. 즉 sensory organs. 얘가 뭐 눈, 코, 입, 귀입니다. 눈, 뭐 코, 귀, 입 이런 거야. 그래서 오직 감각기관들만이 이 두뇌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채널이다. 첫 문장 자체가 이제 중요한 얘기고, 다시 얘기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뭐 통각 혹은 촉각 혹은 시각을 느끼는 거지 두뇌한테 어떤 향이나 혹은 두뇌한테 어떤 냄새나 어떤 빛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씌워준다고 해서 뇌는 그거를 감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어 뇌가 이제 노출된 환자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위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빛을 볼 수도 혹은 그것이 이 뇌를 뭔가 만지고 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가 없다. 그 뒤에 사실 그 임팩트인가 이거? 어? 임팩트 맞아요? 임팩트. however야 임팩트야. 요거. however인가? 임팩트. 예, 예. 임팩트입니다. 사실 이 환자들이 이 두뇌 수술을 하는 동안에는 깨어는 있는데 자기 위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혹은 뇌를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는 있어요. 이 Are kept awake도 이런 걸 봐야 돼. 왜냐하면 환자를 수술을 하는 도중에 계속 말을 시켜. 뭐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깨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외과 의사가 구체적인 어떤 뇌의 부분을 뭔가 분리시키도록 도와주게 한다. 즉, 이제 그 반응이 있는 곳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막 예를 들어 뇌 손상이 있는 부분을 깨어있는 환자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야.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isolate. 그래서 분리시켜 보는 거야. 여기가 뭐 어디 부분이 반응을 하고 어디 부분이 반응 안 하는지를 환자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his characteristic 이 부분 지금 요거 그 환자의 이런 특징들을 확인했다. 즉 이런 특징이 뭐 요거 첫 문제 요거 뇌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해. 그래서 이 내용을 줄여 쓴 게 또 이 얘기죠.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지만 즉 우리 어떤 그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뜻이야. 그래서 nothing is in the mind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senses가 sensory organs예요.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우리 정신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this concept 뭐 즉 이 사람이 말한 거 즉 어느 것도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현실에 와서도 보여지고 있다. 뭐였어?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지만 또 현실에 와서도 또 실험을 했죠. 어떻게 했어?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담갔어요. 근데 이 감각적으로 어떤 박탈, 뭐가 없어. deprivation. 감각적 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역할, 그 상황이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눈을 가리고 따뜻한 물에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물인지 아닌지 몰라. 즉 눈을 가렸기 때문에 또 얘가 뭐 기름인지도 몰라.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뭘 느꼈어? 이 환각을 보는 거, 환각. 얘가 진짜 박탈됐기 때문에 눈을 가린 채로 따뜻한 물에 들여는 보냈는데 이게 지금 물인지 우유인지 피인지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아무런 어떤 개연성이 없는 incoherent 그런 환각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없는 일관성이 없는 생각까지 한 거죠. 이거 뭐 누가 여기 이거 물인데 따뜻한 물인데 이거 되게 차가우네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거 여기서 뭐가 뭐 이게 물 맞아요? 혹은 뭐 이거 기름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일관성이 없는 어떤 실험 결과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다 실험이다. 실험.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실험에서 그래서 뒤에 거는 별표 똑같은 얘기 다시 하고 있어요. 명백하다. 우리는 우리 감각기관으로부터 어떤 꾸준한 입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능이라든가 혹은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인풋이 필요한 거지. 뇌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인풋을 통해서 세상을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됐어? 또 몇 번이야? 35번. 35번. 여기는 요거였죠? 자, 여기도 이제 결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진화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라는 것이 다리와 발이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리와 발이 우리 생각의 여기서 reflector다라고 나와요. reflectors, 즉 반사경, 반사를 하는 일종의 매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그 이유죠. 요거를 줄여 쓴 게 얘죠. reflectors of our sentiments. 다리와 발이 우리 감정의 반사경이다.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인간들이 그 환경에 처했어. 그리고 우리 발과 다리가 대응을 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진화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수백만 년 동안 환경에 위협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뭐 다리와 발이 반응했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자 이제 리믹스 브레인즈라는 것도 여기서 이 리믹이란 표현이 요거죠. 이 리믹 브레인즈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곳이에요. 감정 통제 뇌야. 뇌가 이 뇌긴 뇌인데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뇌가 뭐였어? 우리의 다리와 발도 통제하고 있어. 얘네들이 즉 이 다가오는 어떤 위협에 있어서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진화를 했어. 여기도 이제 진화 배경이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 행동을 멈추고
또 도망가고 혹은 발로 차. 그래서 이 감정 통제하는 뇌가 이 그 자기의 감정이 맞서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면서 환경에 대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거나 혹은 안전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혹은 자기가 누군가를 물리칠 수 있으면 발로 차고 그래서 그게 다 감정을 통제해서 발다리까지 연결되는 신경으로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겨난 것을 Survival Regime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존 양생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존 양생법이라는 표현을 다시 얘기하면 이 뇌가 결국 이 감정에 반응해서 이 발과 다리를 통제하게 됐다는 게 생존 양생법이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감정을 받은 뇌가 발다리를 통제했고, 그럼 이것은 조상이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투데이까지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 우리에게 아직까지 도움이 되고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인팩트일 거, 이거? 인팩트.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so hardwired.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고정이 돼 있어. 이런 그 수세기 동안 이 뇌가 감정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고 팔다리를 통제하는 어떤 이 역할들이 이런 뇌와 이 팔다리의 어떤 통제가 너무 오랫동안 고정이 돼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 위험하고 혹은 disagreeable, 얘가 이제 불쾌한 뜻이죠. 불쾌한. 불쾌한 걸 마주하게 됐을 때 마지막 거는 외워보세요. 다리와 발이 여전히 반응한다. 옛날처럼 반응하고 있다. 얘도 서술형. 얘는 이제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런 양생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양생법이라는 건 생존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생존 방식. 이 아직까지 작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이해돼 여기? 응. 또 36번. 네. 6번. 여기는 으이씨. 여기는 The invention of paper. 네, 종이의 발명 덕분에 여기서부터 자, 얘도 시간순으로 좀 잘 보셔야 돼. 시간순. 자,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서는 이 말로만 했어. 네, 구두 전달했죠. 구두 전달. 그래서 구두로부터 된 뭔가 문화가 근데 이 상황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나 노래가 혹은 이 도제 제도라든가 이게 도제 제도라는 건 이제 배우는 훈련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로 또 들어와서 이제 그 글로 쓰여진 이제 이 원이 컬처예요, 컬처. 글로 쓰여진 이제 문화에 이르기까지는 수세기 동안 뭐 제어되었었다. 그래서 홀드백 제어되다. 뭐 내봐 때는 뭐 수천 년이야, 수천 년. 즉, 이 구두에서 그죠? 뭔가 글로 옮겨지는데 제재가 많았다 뜻이죠. 제재가 많았다. 뭐 혹은 방해가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 중간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구두가 생겼어. 즉 말로 뭔가 그 말로 된 문화들이 생겼어. 자, 그럼 말로 된 문화들을 1차적으로 뭘로 옮겼어? 석판과 점토판으로 옮겼어요. 시간순위라 했죠. 먼저 뭔가 말로 그 옛날에는 점토판이 있기도 전에는 그냥 말로만 전달을 했겠지. 그런데 얘네들은 무겁고 뭔가 두꺼웠어. 운송하기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석판과 점토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가 새겼어요. 그럼 나무는 쪼개지기 쉬웠어. 그리고 썩기가 쉬워. 네. 또 나무에도 새겨봤어. 또 벽화도 남겨봤어. 벽화. 그리고 또 공간에다가도 뭔가 그려봤어. 근데 그 벽화 그 공간은 너무 공간이 협소했어. 벽화로 보시면 돼. 벽화의 공간입니다. 즉 구두 전달을 해봤고 그 구두가 석판에도 옮겨져 봤고 그리고 나무에 써봤고 그리고 벽화에도 다 써봤어요.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그래서 이 전달 방식이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이걸 다 누가 해결했어? 종이의 발명이 이 전달 방식의 한계를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점, 앞에서 얘기한 요 문제점들을 종이가 다 해결했다. 그런데 언제 해결했냐? 물론 이제 대략 그 중국이 발명은 했죠. 중국이 발명은 했는데 유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을 언제 시킨 거야? 로마, 자, 이게 it is not until이죠. 이게 뭐냐면 it is 뭐 not until 뭐 A that B A가 되고 나서야 B하다 뜻입니다. A가 되고 나서야 B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략 4,000년 전에 그 한지라던가 이런 종이의 발견을 했는데 유통이 안 되고 있다가 대략 2,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스크롤, 얘가 뭐 저거야. 이걸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문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 전체 완벽한 어떤 잠재성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즉 로마 시대가 되고 나서야 종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0년 그 중국이 발명을 했지만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두루마리로서 두루마리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두루마리가 이제 종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4,000년 전에 발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4,000년. 그리고 이게 2,000년. 이건 시간 순위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 글로 된 형태의 완벽한 보존 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이 종이가 글로 쓰여진 문자를 제대로 잡고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 들어와서도 이 종이라는 것은 돌, 나무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벼워서 guardian, 지킴이, 문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현재 시간대. 현재 들어와서도 종이라는 것이 문자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종이가 없었으면은 이제 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종이의 발명으로 문자 보존이 가능해졌다. 전체 얘기는 다 종이의 발명의 어떤 배경입니다. 또 37번. 네. 가연이 37번. 해봐라. 30번. 네.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죠? 자, 여기서 reason. 이제 요거 헷갈리죠? 첫 문장에서 이거 내용이 이렇게 돼. 결론이라는 것은 단 한 개의 주장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문장이 다 주제야. 한 개의 결론에 한 개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이유가 불가하다.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래? 왜? 복잡한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야, 이유. 어떤 한 가지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적으로 복잡한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주장을 했죠. 이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질문의 문장에 대한 그 근거라는 것이 여러 그 전제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주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가지의 그 결론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혹은 적어도 그 한 가지 전제를 끌어낼 수 없고 여러 가지의 어떤 연결 고리들을 다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다 예시. 대학교 교육이 호주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공짜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자. 이게 이제 주장으로 본 겁니다. 내가 주장이야. 여기서는 이제 결론을 줬어. 그러면 그 한 가지 결론에 누군가가 한 가지 이유만 댔어요. 왜? 경제가 득을 보니까 라고 한 가지 결론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냈다고 치자. 하지만 이런 분석이 지금 한 가지 진술로
깔끔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건가? 네, 지금 이제 방금 그죠? 그 교육 과정을 모두 무료로 하자. 네, 경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 지금 진술로 끝난 거지.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 이제 노죠, 노.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했죠. 그렇게 할 순 없다. 왜? 결론은 대학과 교육에 대한 거지만 지금 이유가 여기서부터 노한 이유지, 노한 이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으로, 원인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즉 그 이유들이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진술이 아니야. 이거를 여러 가지로 다시 쪼개봐야 돼. 얘가 chain of mere precise premises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한 문장에 들어왔지만 아이디어가 여러 개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 또 교육이라는 거, 이 아이디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two ideas가 경제와 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경제와 교육에 대한 서로 연결 관계가 물론 분명히 보일 수 있지만은 마지막 거는 별 5개. 분명한 건 맞는데 뻔한 그 분명한 연결 관계를 피함으로써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있기에 뻔한 관계는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였죠. 민영아 일어나 문제 풀어. 문제 풀어. 주무시지 말고. 됐어? 다른 이유들을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서 뻔한 관계는 피해라. 됐어? 또 38번 5성 봐봐. 같이 봐. 38번 자, 버 찍고 지금 2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다 2주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혹은 뭐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미국으로 갔더니 혹은 뭐 2주를 꼭 뭐 경기도 사람 혹은 부산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왔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어떤 도시를 과잉 인구화시켜. 그리고 그러면 노동시장이 과해져. 막혀. 클로그업 막혀. 그리고 어떤 빈곤이 늘어나. 가난이 늘어나. 사람들은 몰리지만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노동시장이 막히고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빈곤함이 늘겠죠. 또 질문할 것은 여기서 이게
비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 이 부산에서 예를 들어 서울로 왔을 때 부산에 물난리가 났어. 그럼 자연현상이나 이게 재앙 때문에 이제 인재라고 해요. 인간이 만든 재앙 때문에 도망쳐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도착한 도시를 더 과잉 인구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이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 왜 이주를 하니? 네. 자연재해 혹은 인간이 만든 재해 때문에 또는 걔네들은 경제적인 기회를 벌려고 가긴 했어. 물론 이제 얘를 묶어서 이유로 돈 벌려고 경제적 목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주를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다 문제점이죠. 부산에서 서울로 막 계속 다 서울로 와. 부산은 뭐 지대가 낮고 또 뭐 배수 시설이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더 잠이 많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빈곤이 늘었어. 이게 다 문제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내용을 기점으로 근데 이 이주를 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어떤 문제? 어떻게? 그거서는 이제 그죠? 장점이죠. 그래서 단점. 어떻게?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재분배해. 어떻게? 그 과잉 인구 노동을 노동이 그 인구가 적은 곳으로 분배할 수 있어. 또 이주라는 것이 젊고 건강하고 뭔가 유연한 사람들이 해.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더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은 노동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인력 재배치. 또 2번은 젊고 건강한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삶의 기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잘 봤더니 이 장기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별표로 보세요. 예. 즉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가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제일 큰 거야. But most research 대부분 연구는 어쨌든 결과를 가져왔죠. 이 장기적 결과는 이런 송금이라든가 혹은 이제 돈을 보내는 거 그리고 어떤 세대 통합적인 이동성을 생각했을 때 이 이주라는 것이 이주는 장기적인 효과를 주었다.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또 내려갈게. 39번. 가연이 39번. 해 바로. 네. 그 다음에 40번. 40번. 40번 마지막이죠.
첫 문장이지. 첫 문장. 이 감정과 의사결정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경과학에서 이 연구를 뒷받침했어.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여기서 그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에서 여러 어떤 문헌이 있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흐름의 문헌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두뇌가 그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그 두뇌가 손상받은 두뇌와 인지적 기능에 대한 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이게 신경과학 연구입니다. 다 연구야. 그래서 이런 연구 중에 하나가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다마시오에게 있어서 이 두뇌의 감정적 역할을 하는 곳이 손상됐어요. 예시죠, 예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표지. 의사결정의 효용성이 엄청 줄어들었어.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 나죠? 감정 부분이 손상받았어. 그랬더니 뭐 의사결정을 능력이 저하됐어. 이런 얘기 한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명확하게 풀어쓴 게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deliberative, 생각하는, 사색하는 두뇌와 협업하는 두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의 두뇌와 같이 일을 해서 의사결정이 나온다. 별표죠. 다시 좋은 의사결정은 인지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하는 감정 부분이 같이 하는 산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 그래서 감정 영역이 결국 그 효율적인 의사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데 괜히 나온 거예요, 이거. 요거는 뭐라 했어? 이게 돈 부분에서 돈은 결정할 때는 이 감정이 휘말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돈에 투자했죠. 그럼 이 회사가 뭐 좋은 기업이야. 뭐 사회에 환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돈 투자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 이입이 돼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의사결정 내릴 때는 냉철하게 해야 된다. 감정이 휘말리는 의사결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과 이거는 반대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감정이 없어야 되고 스토익, 냉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역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 그래서 반대, contradict. 부정적 역할을 해야 돼. 의사결정이 정적이고 냉철하고 그래야 최적의 어떤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경제에 있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냉철하고 감정이 휘말리면 안 돼. 하지만 이걸 빼고선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마지막 거 똑같은 얘기예요. 감정은 어쨌든 뭐다 결국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다시 쓴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얘를 한번 다만 이제 대조가 되는 뭐 부분을 대조되는 이제 경지 부분을 얘기를 했을 뿐이죠 중간에.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 내용을 길게 늘리려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됐어? 또 그다음에 41, 42. 여기 말해봐. 아니 여기 해? 안 돼? 다 했어? 그러면? 응, 잘했어.